자, 시작할게요.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접근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는 것과 부등식이라는 것의 해법을 보면,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경우, 단순하게 푸는 경우 같은 경우가 쉬운 경우죠.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식으로 풀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기본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sin x다, sin x라는 함수가 뭐 2분의 루트 3이다.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사이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잘 봐. 그러면 x라는 값은 어떻게 놓으면 되냐. x라는 값은 얘는 60도겠죠? 60도. 60도만 가능할 거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아니죠.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뭐가 생길 거냐면 2분의 루트 3에서 또 생기는 게 3분의 파이에다가 90도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90도만큼을 더해줘가지고 가시면 2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3분의 2파이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는. 그냥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게 중요한 건데, 그래프를 어쨌든 간에 그려서 해결을 할 거거든. 삼각함수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 때 우리가 값을 구할 때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특수각을 이용해서 직접 각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건 특수각을 이용한 거일 거예요. 그럼 특수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45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근데 대칭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떤 알파와 베타의 합이라든지, 뭐 근이 몇 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 오케이?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보여드리면, 자,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y축과 x축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쌤이 사인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를. 너무 낮나?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 함수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인 함수 방금 전에 했으니까 얘가 1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죠. 이렇게 1까지고 마이너스 1까지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간의 특수각, 그 특수각 같은 거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런 값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그리고 요 y가 3분의 2 정도다 라고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것처럼 뭐가 됐든 간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생기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의심해 봐야 되는 거는 결국 방정식의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라는 거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 값이 생기고 요 값이 생겨서 여기서 알파라는 값이 생기고 베타라는 값이 생길 거거든. 그럼 잘 봐. 여러분들이 sin x라는 것을 풀었을 때 얘가 3분의 2가 된다라는 값을, x를 직접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3분의 2라는 값을 갖는 x값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파가 얼마가 나오고 베타가 얼마가 나오고는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수학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까지는 알 수 있냐. 자,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이 생긴데 요 가운데 지점을 딱 잡아보면 요 가운데 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정도에 해당되는 애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요 2분의 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도 요 부분, 쌤이 하늘색으로 덧칠하는 요 부분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의 가운데 지점이 뭐다? 2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 수가 있냐면, 자, 알파랑 베타를 두 개를 더한 것을 2로 나눠.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해.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의 값이 얼마다? 파이라는 값까지는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대칭성을 이용한 삼각 방정식의 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삼각 방정식이 됐던 삼각 부등식이 됐건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를 기본 전제 자체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냥 막 식으로 대충 때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삼각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 때 꼭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교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보다 좀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비슷한 건데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11월 모의고사 고2 학생들 중심으로 배웠던 11월 모의고사 30번 문제, 그것도 삼각함수에서 이제 방정식 그래프 교점 찾는 문제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온다면, 심화예요. 이거는 어렵게 나온다면 그래프의 특징 대표적인 게 뭐야? 주기죠. 주기라는 얘기는 결국 반복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실근의 개수라는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어떤 상수함수가 됐건 아니면은 뭐 직선이 됐건 아니면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지수로그 함수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건데 뭐 거의 안 나오지만 특히 수원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 성질, 삼각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플러스 실근의 개수라는 것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약간의 규칙성을 찾는 수열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수열 스타일의 문제, 규칙성을 찾아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처음에 2개였다가 두 번째 4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6개가 되고 그 다음엔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 요런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출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방정식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는 넘어가고요. 자, 유형 8번인데 유형 8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유형 8번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대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 사인 x 더하기 1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면 sin x라는 것이 뭐와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쌤이 여기다가 사인 함수를 하나 그냥 대충 그려보면, 자, 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0이죠? 파이라고 잡고요. 2파이 정도라고 잡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사인 함수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이라는 선을 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y는 얼마?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2분의 1이니까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가 생기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미안. 지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쪽이겠네요. Sorry. I'm sorry.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갑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실근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나온다는 뜻이야. 됐니? 근데 요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서 처음 2분의 1이라는 값과 만나는 걸 생각해 보면 2분의 1이랑 만나는 처음 좌표가 x좌표가 얼마가 생기냐면 6분의 파이라는 게 2분의 1과 만나죠? 그죠? 그러면은 요 알파라는 값은 딱 그림상에서 요 부분, 요 조그만 요 부분이 그대로 요만큼 옮겨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이 알파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을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걔가 6분의 7 파이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 해버리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게 왜 가능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사인 6분의 파이라는 것이 뭐는 아냐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공식 사용하면 사인, 잘 봐.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쓰면 사인은 파이 플러스 세타꼴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 뭐가 되냐면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럼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식으로 봐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지. 사인 2파이에서 이번에는 6분의 파이를 뺀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사인 뭐랑 똑같냐면 6분의 11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자, 사인 6분의 11파이랑 똑같은데 사인 2파이라는 것은 죽이니까 날아갈 거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고 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따라서 요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여기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었잖아. 근데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 막 공식을 잘못 써가지고 좀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그대로 요로 옮겨왔구나 생각하면 되고 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그대로 와서 여기랑 같아질 거다. 즉 알파라는 것은 그래서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6분의 7파이가 나오는 거고 베타라는 값은 그대로 뭐가 될 거냐면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을 빼준 것과 같기 때문에 6분의 11파이가 될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푸는 x값을 구해보면 x값은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 정도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항함수 이용해서. 되니? 자,
뭐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인데 자 4번만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4번. 4번은 이제 보면은 4번의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 sin 2x가 1이라고 나와 있어서 sin 2x에 해당되는 게 얼마가 되냐면 sin 2x에 해당되는 게 2분의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를 찾는 방법은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x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해. 근데 치환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치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범위가 바뀐다죠. 범위를 조심해야 되거든. 자, 따라서 봐봐. 범위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줬어요. 요렇게. 근데 2x라는 걸 내가 치환했으니까 여기다 2배를 하면 0부터 자 t라는 값이 2x죠. 2x고 얘가 몇 파이까지가 되냐면 4파이까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쌤이 그냥 하나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y축을 내가 이 정도로 잡고 이걸 0이라 놓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게요. sin 2x가 2분의 1이 되는 걸 구하는데 그 2x를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t라고 치환을 해서 범위를 바꾼 거야. 즉 나는 결국 뭐 그릴 거냐면 sin t꼴을 그릴 거거든. 그럼 여기가 t축이 될 거고요. 잘 봐. 범위가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그 다음에 3파이. 어디까지 가야 돼? 4파이까지 가야죠. 요렇게. 그럼 사인 함수가 두 개가 그려질 테니까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요렇게 하나 그려지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요렇게 하나 그려져요. 요렇게. 그런 상황에서 2분의 1이랑 만나니까 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선을 내가 이 정도라고 더 길어지게 이렇게 그려보면 요 함수가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이랑 처음 만나는 점을 써보면 얘가 얼마가 되냐? 6분의 파이라는 게 될 거고요.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요거 대칭성 이용하면 요만큼이 돼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지죠. 따라서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준 거랑 똑같으니까 6분의 5파이까지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라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t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또는 2파이만큼이 더 간 거예요. 주기죠. 여기에서 요까지 이만큼 간 게 하나의 주기니까 주기 2파이만큼이 더 간 거지. 그래서 2파이만큼을 더하니까 6분의 13파이가 되고 이 뒤쪽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18이 아니죠. 18이 아닌데 2파이 더하면 얼마야? 17이죠. 이렇게까지. 그럼 내가 x값을 구하는 거니까 t가 뭐였냐면 2x였잖아요. t가 2x였으니까 요거를 2로 나눠. 그럼 x값 구하면 다 2로 나눈 거니까 써보면 12분의 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17파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근이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의 근이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 해봤어요.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뭐라고요? 삼각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각을 찾아가는 건데 삼각방정식, 부등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삼각함수 나오는 것 중에 베스트 3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삼각방부등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꼭 복습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나중에 연습을 해볼 거니까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삼각 부등식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삼각 부등식을 보시게 되면은요, 0부터 2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셔라 라고 나와 있거든. 자, 볼게. 그러면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랬을 때 부등식이죠. 부등식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해볼 거냐면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한번 보면서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갑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문제에서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니까 똑같이 코사인 함수 좀 그려봐야겠네요. 자, 코사인 함수 그릴게요. 그리세요. 자, 갑니다. 0이고요. 여기 파이고요. 2파이 정도 된다 치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충 지나가는 점 찍고, 아, 얘가 아닌데 왜 여기 있어죠? 자, 갑니다.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게 이제 뭐냐면 y는 코사인 x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2 사이거든?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쯤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릴게요. 주황색 선. 요 정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자,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1보다 조금 크겠죠? 요 정도? 예, 잡아서 요렇게.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2고요. 얘가 2분의 1이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 교점 찾아야지. 여기 찾고 여기 교점이고 여기 교점이고 여기 교점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 사이잖아. 사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색칠하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 범위와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 범위가 서로 어때? 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2분의 루트 2랑 처음에 만나는 x값, 여기 찾아보시면 2분의 루트 2랑 만나는 x값은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과 만나는 x값은 얼마가 돼요? 아, 2분의 1이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정신 차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요 부분 얼마가 될까? 그거 생각해봐야지. 얼마가 될까? 자, 요 부분이 얼마가 될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3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만나는 코사인이 처음에 2분의 1이 되는 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그럼 그거 대칭성 이용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3분의 파이가 아니죠. 3분의 2파이. 이렇게. 그럼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첫 번째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야. 또는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러면 똑같이 대칭성 이용하는데
요 3분의 파이만큼이 그대로 가서 여기랑 여기랑 같겠죠. 요거 잘 봐두시고요. 그럼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얼마냐면 3분의 4파이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얘랑 얘를 같다고 놓으시면 되니까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서 4분의 7파이만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7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되니? 따라서 이 부등식의 답은 이렇게 해결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게 삼각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다라는 거.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4번 해볼게요. 4번을 보면 이거지, 이거. 탄젠트. 자, 요거를 해볼게요. 잘 봐, 그러면. 자, 이렇게 x축 그리고 여기가 0이고요. 자, 여기를 파이 정도라고 잡고 여기를 2파이 정도라고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얘는 점근선을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점근선이 처음에 생기는 게 2분의 파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홀수니까 파이만큼 더 가서 2분의 3파이만큼에서 이렇게 점근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면서 요렇게 대칭되는 요런 함수 하나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긴 빵꾸가 뚫리고요. 요렇게 그려지는 요런 함수가 생겨요. 요게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의 탄젠트 x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보다 크다고 했죠. 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이라는 값을 이쯤에 잡아서 이렇게 띡 잡아볼게.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y는 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럼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빵꾸가 뚫리고요. 여기도 빵꾸가 뚫리고 큰 쪽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애가 되겠지. 그러면 처음으로 탄젠트가 1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그게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얼마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이 값에서 이 값까지 갈 때가 하나의 주기죠. 한 주기. 그럼 주기니까 파이만큼을 더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로 생기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계속 커져가죠. 계속 커져가고 점근선이 있다 보니까 이 주황색 부분에 해당되는 근을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x가 점근선 2분의 파이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x가 뭐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뭐예요? 삼각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은 결국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는 걸 첫 번째로 한다. 자,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교점 찾고 그 교점, 문제에서 주어진 것에 해당되는 게 방정식이면 그냥 교점 자체가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이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이제 범위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 부등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